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저는 AR인베스트 하창봉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2월 달이 벌써 마감을 했군요. 올해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지난 것 같고, 이제 계절도 봄이 왔죠. 그래서 이제 3월을 준비하는 마음을 앞두고, 또 오늘은 제가 우리 박 선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선수 맞죠? 네, 박 선수 맞습니다. 네. 선수가 되고 싶은. 원래 선수라는 말이 네. 주식에서는 좋은 말이구나. 저희끼리는 네. 선수가 좋은 말이죠. 네, 주식에서는 좋은 네, 말인데 네, 네. 혹시 밖에 나가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큰일 나십니다. 저는 주식으로만 선수. 주식만 선수. 자, 우리 선수님은 오늘 이제 2월 마지막이잖아요. 뭐 제가 이 질문이 참 무색하겠는데 네.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제가 직접 매매해드리는 고객도 있고 네. 온라인으로 상담해드리는 분도 있고 혹은 주위에서 저랑 하시지 않지만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있고 종합을 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셨던 분과 안 하셨던 분들의 네. 차이가 명확하다. 여기서 하셨던 분이라는 의미는 매매를 내가 좀 공격적으로 혹은 나는 손절을 염두에 두고 혹은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재작년 코로나 이전에도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경험 분들 있으신 분들은 XR인가 메타버스인가 이런 식으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과 참여하시지 않으셨던 분은 지수가 오르든 전혀 상관없이 계속 소외였다. 특히 2차 전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섹터를 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정말로 작년에는요 다 힘들었어요. 그냥 2차 전지도 1월 중순까지는 힘들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2월만 평가를 네. 하자면 또 2차 전지도 또 두세 개 정도 네. 2차 전지가 다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한 5개 정도 네 개 정도. 4개 정도. 네 개 정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렇죠. 코스모도 LNF, LNF, 코스모화학, 신소재. 신소재. 또 있네요. 나노 신소재. 그러네요. 대주 신자재료. 대주는 그냥 그랬어요. 대주는 그냥 그랬고 네. 거의 한 6개, 7개 정도. 6개라고 하겠습니다. 8개 정도. 그러니까는 아쉬웠던 거죠. 그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설득을 저희는 이게 좋습니다. 설득을 해서 이걸 매수를 하거나 투자 권유, 투자에 대한 그런 걸 권유하는 직업이고 상담하는 직업인데 이게 더 간다. 차트가 위로 가고 있어요. 이걸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계좌에 현금이 없어요. 없으면 손절치고 LNF를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제일 사실 떨리고 많은 떨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잘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번 손절한 종목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갈아탔는데 혹시나 안 가거나 네. 빠지게 되면 맞습니다. 다시는 그 액션을 안 취할 데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 액션을 증권사 직원들이 작년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다던데 12월 달에 가만히 있었다던데.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은 현명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게 그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다를 겁니다. 직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러더라도 내가 매매를 좀 하면서 했던 친구분들 이러면 할 때마다 다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월은 했었으면은 다쳤다기보다는 조금은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는 2월이었다. 단 안 하셨던 혹은 계속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는 저평가 오량주 하셨던 분들은 코스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제가 좀 봐봤더니 네, 지수를 좀 띄워볼까요? 네네 지수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사실 2,480에 출발해가지고 네네. 한 달 내내 결과 내렸어요. 네. 네. 코스피가 2446포인트가 시가인데 오늘 종가가 2412포인트거든요. 그냥 월봉인데 제자리. 네네 제자리에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밀렸다. 네. 5주 연속 밀렸네. 네. 주봉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코스닥 한번 이 코스닥 예. 월봉 일봉부터 볼까요? 예. 네. 코스닥은 뭐 지수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네네. 않은데 코스피랑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6.5% 올랐습니다. 네. 45포인트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코스닥이 제약바이오 가서 오른 거 아니거든요.
HLB 잠깐 하루 이틀 간 적이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갔었죠. 그러니까 그 코스닥 상승에 네. 했던 건 이틀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른 그죠? 1등, 2등.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LNF 두 종목이 비트했다. 그리고 종목이 시장이 어제도 코스닥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오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나쁘지 않고 오늘은 좋은 거고. 네네. 그런데 어제를 비교해 보면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2배입니다. 지수는 지수 관련 상위 배터리만 강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은 또 소외. 작년에 힘들었고 올해는 소외. 바이오. 징글징글하게 게임. 안 가는 게임. 게임도 위메이드만 갔잖아요, 사실은. 갔다 또 밀렸잖아요, 또 이메일도. 펄어비스 주주분들은 짜증나고. 왜 저 검은 사막 왜 안 나와? 붉은 사막 나온다며. 그냥 확 사막을 파고 싶을 네. 정도로. 네. 게임의 퀄리티는 오케이. 그렇지만 트레일러 영상이라든지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다음에 근데 막상 빠진 거 아시잖아요. 빠진 거 40%씩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더블 놔야지 돈돈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증권방송에서 혹은 저희도 오늘 오른 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소외다. 2월은. 자, 그럼 2월은 네. 뭐 우리 지나간 건 사실 이제 네. 주식이란 게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거 제가 일부러 2월은 좀 잘랐어요. 네네. 또 많은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지나간 거 뭐 맞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어쨌든 지금 저랑 같이 본 게 네. 코스피는 거의 5주 연속 주봉을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2월 한 달 동안 흘러내렸으니까 네네. 시가총액 상위 LG엔솔 한 종목 빼고 나면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잠깐 초반에 강했던 거 빼고 나면 별로 시가총액상 네, 포스코 맞습니다. 케미칼도 좀 맞습니다. 빠졌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주봉으로 보니까 이건 뭐 8주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음봉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아까 잠깐 하던 이야기인데 3월 증시는 어떨 것 같습니다. 3월도 똑같으리라 봅니다. 아, 똑같다고? 네, 지수 밴드는요. 네. 제가 맞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월과 같은 시장. 1월에 저희가 2월 넘어갈 때 대표님 비슷한 얘기했어요. 제가 1월 마지막에 대표님 똑같이 했는데 그쵸. 그때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렸냐면 2월에도 또 다른 이슈가 생뚱맞은 무엇인가 나와서 그것이 계속 갈 것이다. 그 생뚱이 2월에는 배터리였죠. 배터리였고요. 최 GPT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AI. 1월에는요. 리오프닝이 강했고요. 아, 그렇죠. 예. 혹은 컨텐츠가 강했고요. 컨텐츠, 뭐 로봇 이렇게. 로봇 강했는데 그 1월, 2월 연속 강한 거 로봇밖에 없어요. 근데 로봇도요. 사실은 이 3일 전에 세게 튄 거지. 맞아, 한번. 한 달 쉬었습니다. 네, 맞아, 한번 쉬다가. 네. 네. 그러면 지금 1월에 아까 주도 섹터 얘기 드렸고 2월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거 얘기할 거고 3월은 그 박 차장이 찍어. 그 찍을 능력은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그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1월 말이랑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말에도 3월에도 조금 우리가 생소했던 섹터에서 좀 강하게 못 잡을 정도로 비트가 나올 것 같다. 지수가 강하게. 박스권을 유지되는 한. 근데 약간은 3월 지수에 대해서 지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럼요. 어쨌든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아슬아슬한 지수대는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못 오른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수 대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네네. 아까 여기 빼먹었는데 이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쨌든 요새 그러게. 지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생각보다 조금은 공격적으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시장이 전 다르다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해도 된다. 환율이 1,300. 요 정도라도 요 정도면은 왜냐면은 지금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에 환차익을 노렸던 외국인이 지금 거의 산 가격 수준이다. 먹은 게 없다. 그렇죠. 이게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들어왔던 거가 수익이 났었다가 여기서 던지면 손실이다. 그래서 나갈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사는 이유가 저는 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밸류는 무슨?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내가 우리 넘어가셔가지고. 버선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주식 한 20년 정도 봤는데
밸류를 가지고 주식 사는 적을 못 봤는데. 없습니다. 다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벤트입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 예로 약간 그건 제가 씩 웃어서 그런데 물론 이제 또 밸류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뭐 쟤들 그랬겠냐.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과연 왜냐하면 저도 뭐 밸류 분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쌀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쌉니까 비싸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혹시 이제 너무 번외 질문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쌉니까 비쌉니까? 삼성전자 올해 실적 보면 엄청 비싼 거고요. 그렇죠. 예. 그 후에 추정 실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서울만 한 거고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22년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엄청 쌌던 거고 엄청 밸류에 쌌죠. 비해서. 그럼요. 지금 23년도 1분기에 삼성전자는 엄청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 예상이 되니까 비싸 보이고 그런데 자료들 봤을 때는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온 적이 20년 동안 2번 있는데 그 다음에 대반등이 크게 나왔었다 항상.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괜찮다. 그게 02년도랑 아마 08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과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에 됐을 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재고도 늘어난다. 재고 뭐 늘어난다고 아직도 하고 있고. 아 실제적으로 그래. 디램 현물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고 맞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있고. 긍정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램 현물 가격 내리는 속도가 완만해졌다.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요 다 양쪽을 다 열어서 듣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할까 말까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긍정론자 얘기도 듣고 부정론자 얘기도 듣고 다 듣는데 듣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혹은 여기서는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 지수가 좀 높게 올라왔다 높다 뭐 예를 2,500을 상단이다 그러면 그때는 디램 가격이 아직은 하락 추세에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2,300이에요. 그러면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대표님께서 밸류는 하시는 게 저는 같이 웃은 게 뭐냐면은 논리들은 지금 양 방향으로 팽배해 있는 게 맞습니다. 팽배하게 맞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소신을 내가 어떻게 준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매매 결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지수를 높다 낮다고 판단해 본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제 눈에는 항상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 3천을 넘어갈 때는 그게 그냥 계속 갔으니까 가는 쪽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코로나 때 빨리 회복되길래 이것 봐라 했던 거고. 네. 사실 결과론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수가 높다. 저는 좀 가는 게 지수 밴드를 잡고 주식을 차고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차라리 저는 인덱스 매매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ETF만 하면 됩니다. 네, 인버스 레버리지 2개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2,500개 선택지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의 차이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2월장 볼 때 2월에 코스피가 주봉 5주 연속 내렸으면 아무래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2월에 코스닥이 8주 연속 상승세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하면 그렇죠. 코스피보다 아웃퍼포먼스 수익을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을 이제 3월 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근데 지금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삼성 SDI랑 LG화학 한번 자리 좀 한번 봐줄 수 있으세요? 같이요? 네, 한번 천천히 보셔도 되고. 예, 뭐 일봉으로요? 네, 일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큰 데 피울까요? 좀 크게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좀 종목들 쭉 봤는데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조금 나왔죠. 나왔는데 SDI입니다. SDI도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다른 종목 다 60일선에서 지금 만나 있어요 지금. 네. 시가총 상위줄 제가 어제 다 돌려봤더니 그러면은 빠지더라도 60일선 이 정도에서는 한 번씩은 리바운딩이 나오겠다는 거죠. 우리 지수처럼. 지수처럼. 어제 지수처럼. 맞습니다. 지수가 한 번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 빠지지 한더라도. 그럼 다시 지수가 만약에 어제처럼 3월에 이제 2,308, 몇씩 밀린다면 또 조금 더 낮게 저점 형성을 그렇습니다. 했겠네요. 아직은 뭔가 모르는 거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은 내가 못 샀었던 대형주들이 있다면 빠질 때 채워도 된다고 봐요. 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처럼 빠진다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한 수준이 있겠죠.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7만 원 이상을 보거든요. 근데 7만 원 이상을 보기 위해서 그려둔 가격대가 있어요. 한 6만 원 깨지면요.
근데 6만 원도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깨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주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그렇죠.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크게 갑자기 깨졌거나. 네, 그게 좀 예. 외부 변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로 내려가지 말고 외부 쇼크가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대표님이랑 말이 잘 통합니다. 제가. 이 클러 내리는 거는 저점을 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외국인들 수급도 다르고 또 파생 포지션 얼마나 다릅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치고 외부 변수에 따라서 크게 빠지면은 한 번씩 해보면 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많은 분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외국인 투자하던 기관 투자 입장에서도.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수 플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적어도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수급은 조금 살아났다고 보고 아직은 죽지 않았다 해서 대형주는 빠질 때만 들어가고 코스닥에서는 뭐 2000년대 이따 저희가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의 영역이라 봅니다. 내가 생각한 영역. 그 다음 거를 모멘텀 통해서 다음 걸 예측을 하든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더라도 3월 역시 저는 이제 2월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3월에 약간은 이 힘이 좀 분산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소비주도 다시 조금 볼라 그러거든요. 2달 만에.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주 하면은 뭐 여행주도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고 뭐 LCC도 있을 수 네네. 있고 또 이렇게 헬스케어 뷰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게 오늘 어제 살짝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살짝이 이제 제 눈에는 그래서 바닥 찍었다. 약간 산들바람처럼 네. 느껴져서. 왜냐면 어느 정도 위치도 잘 뭉쳐 있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안 깨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모아가는 모양이었잖아요. 다 그런 쪽 여행주도 그렇고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이 맞습니다. 뭐가 틀려? 홍콩에서 마스크 3월에 벗는다니까. 200만 명이 온대. 아 그래요? 200만 명이. 네. 예. 아이고. 너무 소곤거렸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근데 그 내용이 개별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인덱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코스피 중소형주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말씀하죠. 네. 말씀드리고. 그래서 섹터를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내가 이때 뉴스 찾아보니까 중국인 언제 온대 대표님께서 속은 거기 200만 명이 온대. 200만 명 그러면 그게 언제 올 건지 언제 풀릴 건지는 어느 정도 뉴스 플로우 쭉 찾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잘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장이 살짝 밀릴 때 순간 갑자기 한 번씩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쪽도 하루 종일 플러스가 안 납니다. 그때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보고 내가 다다음 주 보고 요거를 내가 공략을 해야지. 생각보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 2월 달엔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이 갔었던 AI GPT 네. 그리고 손 댈 수 없게 올라간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카운터를 날리는 것보다는 잽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로 치면 스윙이라 그러겠죠. 네. 그 스윙에 대한 포인트가 3월 달에도 2월에는 조금 못 잡게 갔는데 3월에는 조금씩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근데 두고두고 지금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어쨌든 지수의 흔들림이 위를 뚫거나 한번 빠졌다 뚫거나 이 박스권에서는 아마 크게 움직임이 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만약 저는 코스피 종목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뭐 여행이라도 오늘 잠깐 몇 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아까 보니까 뭐 하나투어도 움직이는데 이제 약간 조금 우리가 12월 달에 좋았다가 쉬었던 종목들을 조금 3월 달에 좀 보려고 하고 코스닥은 하나톤 지금 잠시 봐주시겠어요? 차트의 정석이네요, 정말로. 나 이런 거 좋아해. 예, 요새는 이게 딱 정석입니다. 이게 보시면 드디어 찍고 드디어 거래 거래량 터졌잖아요. 예. 안 이게- 물려요 이런 예, 거는. 물려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늘 이제 6.7%였는데 한 2, 3%대 보면은 그때 거래도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스터디 하실 분들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차트가 되게 많아졌어요. 오늘 2월 말에 오늘. 맞습니다. 대형주는 조금 흘러들이면서 지지하는 쪽인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1월, 2월 달 학습했었던 그런 섹터 내용들 네. 쭉 모았다가 그때 그게 정부 정책일 수도 있고 혹은 개별 모멘트인데 그게 한 번씩은 모였다 터트리는 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주식인데 다가방 컴퍼니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갑자기 종목 쪽 잠깐 하고 천천히 하시죠. 지난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밤
우리나라 저출산 OECD 0.78명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셨죠. 뭐 전화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중국과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벌써 이렇게 자잘한 애들이 움직여요. 이건 몸에 좀 살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일이 다 쳤으면 영유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막상 열어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책 나와서 쫙 쏘고 있으면은 그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 라이프 오브 맞을 걸? 요새 이제 815가 네네. 우리 앞에서 많은 또 815 관계하시는 관계자분 포함해서 우리 레몬 리서치 대표님들이 워낙 종목을 많이 좋은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815가 개별주 엄청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 이런 헬스케어 쪽도 움직여가지고 이런 걸 좀 봤어요. 네, 이건 저 못 봤었는데 오늘 잘 올랐네요. 제가 좀 시간을 뺏은 것 같으니까. 아유. 예. 언제든지 빼주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오늘 좀 핫했죠. 네. 대박. 아니 오늘 10시 51분. 아니구나. 10시 9시 51분. 깜짝 놀랐습니다. LNF 테슬라 쪽으로 테슬라 인코퍼레이션 테슬라 쪽 협력사 쪽으로 이날 숫자 너무 세 뒤에서부터 세봤어요. 3조 8천 3,470 3조 8천억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인데 요거 그냥 시계열로 30분 정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 정지될 동안 혹은 정 풀리기 전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때 코스닥 지수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세로닉스 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구나. 예. 맞아요. 왜냐면 정지될 동안 어차피 LNF는 떠서 할 테니까는 요거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ETF는 차익 거래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20-30분 동안에. 시가총액 2위니까. 맞습니다. 야. 그런 생각을 일단 시계열적으로 했고. 근데 실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여기 계속 말씀 주세요. 제가 그랬고 두 번째 든 생각. 거래 풀린 다음에 시가를 얼마 형성을 할까? 그리고 혹시 얼마 예상하셨었어요? 저는 15% 예상했습니다. 15%? 네네. 아. 왜냐면 미리 좀 강했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지금 3조 8천억이면은 작년 매출의 거의 3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거의 25% 30%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왜냐면은 내일 또 테슬라 AI 데이 인베스터 데이 있잖아요 또. 저는 28만 원 이상 예상했어요. 이게 최고가가 27만 8천 원이었더라고요. 27만 9천 원. 신고가. 어쨌든. 그래서 그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고가 찍고 밀릴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단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워낙 예전에 LNF가 시가총액이 한 9조, 엄청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총이 저희 이제 한 몇 년 전에 매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 3조, 2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 붙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덩어리가 워낙 커졌고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 이거를 크게 들어갈까 말까도 보면서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발표인데 이제 최 시장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게 지금 LNF는 양극재를 그동안 배터리 셀 업체를 통해서 네. 납품을 했는데 이거는 테슬라를 통한 직납 계약이다. 그게 그러니까 불과 한 며칠 전에 이미 그 이슈가 돌았잖아요. 돌았었나요? 네, 이게 뭐 돌았다는 표현보다는 테슬라 이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받겠다. 그렇죠. 그때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거 LNF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표 말씀 그 이슈는 1월부터 회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나와? 이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향후 테슬라의 자체 생산 규모 감안 시에는 이 공급 규모가 이거보단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 같으니까는 너무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 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많은 부분을 그냥 이거 거의 4조면은 이건 거의 20% 올라 30% 올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가 저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대구 구지 쪽에 공장 있죠. 맞습니다. 굳이 공장. 예.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오늘 갑자기 또 지난번에 아니라고 했는데 테슬라 한국 공장 건설설이랑 이거랑 거의 다 이슈가 매칭이 된 건가요? 오늘도 물론 그건 약간 기가 팩토리 이야기겠지만 네, 기사가 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또 아니었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어쨌든 이제 미국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측하고 한다는 거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거는 저는 뭐 맞춘 적이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할 거. 그러면 거꾸로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번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국의 배터리 양극재 공급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LNF에 대해서는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기술 유출 우려로 지난해 연말에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슈가 결정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면 3조 8천억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몇 년이란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이걸 국내 대구 공장에서 구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뭐 그게 중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인정을 하고요. 그 이제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게 하이니켈 양극재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NCM. 네. 그러니까는 포스코 케미칼과는 조금 기술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좀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꼭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요 빨리 이제 수주를 통해서 외형을 늘려야 되겠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당연히 허가가 된다면. 근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 네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직납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럼 LNF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하는 애들, 그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뭐 노스볼트, 다른 회사들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게 협상력이 강화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고민한 거예요. 진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포드랑 CATL이 LFP 배터리 그 나오면서 국내 NCM 업체들 약간은 좀 LFP 때문에 수익성 측면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저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내용을 정리를 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는 안 좋았다가 이거 오늘 나오니까 좋아졌다가 사실 1월 달에는요 양극재들 수익성 안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제로 리튬 가격이 내렸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1월 달 그 데이터가 거의 그 최저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예요. 너무나도 깊게 보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으면 할 것도 안 되고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배터리 제조 라인을 갖춘 상태에서 배터리 원자재를 직납으로 받아버리면 삼성, LG, 이노베이션 같은 셀 제조업체들의 캐파는 상관없는 거. 그건 별거 그게 뭐 전체가 아니니까. 저도 그러면.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쪽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아니라서 그 생각까지는 제가 뭐 약간 일부겠죠. 일부는 갈 수 있다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캐파에 대해서는 뭐 수주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아마도. 근데 뭐 그가 이제 다른 분 워낙 2차는 저명하신 분 많으니까는 네. 나중에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냥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딱 이거 봤을 때 2차전지 더 가냐 안 가냐 안 더. 그러니까 LNF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오늘 좀 파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일부 차익 실현하셨고요. 어차피 신고가 영역이니까 뭐 LI 뭐 내가 급한 것도 없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저희가 비겁하게 잘하는 말 있잖아요. 보유자의 영역. 이거 비겁한 말인데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 맞다고 오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공매도 세력들은 그러니까 15만 주를 저도 26만 원대 공매도 하셨네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표님이랑 네?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표님 에코프로뱀 이거 약간은 공매도 쇼커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맞다. 네, 이거 돈놀이 들어가시 어떡하시려고 지금 이거. 아유 24만 원에 공매도 치신 분들 6만 주 아우. 근데 24만 원이면은 26만 원이면 10%잖아요 거의. 여기 20만 원에 7만 주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대부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 탈천 국내일 수도 있는 거죠. 검은머리 근데 외국인 될 수도 제가 있고. 자료를 보니까는 요즘 홍콩계 싱가포르에다가 네. 계좌 CFD 개설해 놓고 그 어쨌든 계좌는 외국인 계좌죠. 계좌만 외국인인데 원래 국내 그 빅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선수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CFD. 예, CFD도 있고 이렇게 볼 이런 걸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게. 예, 수수료 받고 그래서 공매도 칠 수 있게. 이게 주가가 이렇게 퍼포먼스 나오는 게 쇼커버가 강력하니까. IB들이 예. 국내에서 국내 금융투자 단타를 들어가면 요거도 먹으니까 예. 외국계 창구를 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이제 약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방을 하나 빌리는 걸 때 방세가 좀 비싸요. 수수료가. 수수료죠. 근데 대신 공매도 단타를 뭐 10배 이상 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자금도 아마 충분히 이번에 여기 보면 호되게 좀 뭐 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고객, 제 아시는 분은 공매도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주라든지 그런 그렇죠. 착한 거 말고 레버리지 공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충분히 지금 추정이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4배만 일으키고 오늘 10% 맞으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LNF는 그래서 요 그냥 우리가 칭찬한 걸로 끝내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냥 포문을 연 거고 네. 추후에는 시장 반응을 봐야 될 텐데 이 정도면은 뭔가 추세가 깨졌거나 한 거 아니고 네. 그 자료들도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포인트는 오늘 오른 LNF보다는 인베스터 데이를 봐야 된다. 좋습니다. 요거 이제 사실 저도 뭐 준비는 했었는데 3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멀리서 보면 음각으로 테슬라 로고가 있어요. 멋있네요.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니트 같은데 기가 텍사스 3월 1일이라는 이야기죠. 텍사스에서 하나 보죠. 텍사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 3월 2일 아침 6시 저 일어날 때. 네. 그러니까는 내일 우리가 뭐 쉴 때 왜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고요. 이게 미국 시간도 미국 시간 3월 3월 1일 저녁에 하니까 오후나 저녁에 해야지 행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시간으로 자료를 봤는데 우리 목요일 아침 개장할 때쯤인가? 6시요. 아. 아침 6시. 그러니까는 이제 씻고 제 기준에서는 출근하는 준비하고 있으면 네.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했다는 걸 속보로 다다다다다 나올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안 보셔도 되고 모레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핵심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델 2 출시 일정. 2차 전지 내에서는 모델 3가 워낙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언제 나왔다고 벌써 노후화됐어?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예. 지금은 어쨌든 차량 그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래서 25,000달러 수준의 모델 2가 나올 것 같냐 안 같냐. 낼 것 같기도 해요. 앨런 머스크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25,000달러면 3천만 원대. 3천 정도. 예. 우리 국내 지금 아반떼가 얼마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뭐 한 그 정도.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모델 2 출시 일정이 명확하게 되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자료를 좀 봤어요. 이게 지금 물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좀 올랐고 뭐 나스닥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뭐 브랜드 로열티 확인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브랜드가 전반적인 브랜드 로열티 향상도 타 브랜드 정복 친환경 동력 부분의 1위예요. 1위. 그런데 자동차 생산자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는 GM이 1위. 이런 식으로 좀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 로열티 확인,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좀 올랐다는 거죠. 일단 어제 오른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그러니까 모델 2에 대한 이슈, 네. 그에 대한 어떤 뭐 청사진. 그렇죠. 그리고 마스터 플랜 3라고 이미 공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생태계 변화를 추진하는 건데 뭐 지구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구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4680이 되느냐 4680 배터리가 하느냐 구체도 나올 거고 ESS, 에너지, 신공장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좀 전에 LNF 얘기한 거 결이 좀 비슷해져. 신공장 건설 어떻게 우리 할지. 예. 최근에 공장 건설을 하고 있던 게 인도네시아였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 7공장까지 이양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좀 봐야 뭐 될 어쨌든 것 같아요. 간에 예, 예. 신공장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제 생산 캐파가 달성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생산 캐파 좀 꽤 4,000대, 23년도 2월 4,000대, 6월 달은 5,000대 목표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모델 2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저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무슨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AI에 대해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요. 기사 안에 AI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살짝 나오긴 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의 AI는 진짜 아이언맨의 자비스네.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진짜로 아이언맨이라는 그 영화가 약간 앨런 머스크를 모태로 했으니까. 작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할 때 네. 저는요 웃었어요. 무슨 그런 얘기 하느냐 작년에 네, 했거든요. 네. 그 로봇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속화되고 임금이 안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작년 이맘때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앨런 머스크에서 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 주식은요, 뭔가 항상 새로운 걸 좀 새로운 거에 환호를 하는데 이거는 모델2 일정 뭐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앨런 머스크가 어떤 트렌드를 또 만들어낼 것인지. 트위터다 뭘 붙일 수가 있나요? 트위터예요? 네. 뭐 계속 감언만 하고 있죠. 제가 그거밖에 못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테슬라는 과연 어떤 AI를 하려고 하면 뭔가의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 갑자기 제가 트윗이 생각이 나서. 제가 생각보다 앨런 머스크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후에 뭔가 하나가 뜬금포로 또 테마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모델 2라면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모델 3보다는 가격이 낮을 거고. 그럼요. 뭐 성능이야 그게 굳이 LFP NCM기를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것도 추정이 모델 가격을 2의 낮출 거면 네. LFP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되는 거죠. 말은 모델 2의 출시가 네. 테슬라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게 우리까지 좋아지느냐에 대한. 저도 그거를 생각이 들어서 제 자료를 좀 봤거든요. 당사의 그 연구원님께서 쓴 자료인데 2019년도에 테슬라의 첫 오토노미 데이 했을 때는 주가 비슷했어요. 20년도에 이때가 진짜 힘들었죠. 그때는 예. 하고 빠졌어요. 한 달 동안 20%씩 빠졌어요. 주가 폭탄했어요. 그때가 아마 4680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낮추겠다 처음 네, 얘기를 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한 달 크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해 넘어가면서 그때 제가 10월로 기억하거든요. 10월, 9월, 가을쯤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새해 들어서 다시 2차전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테슬라 주가 아마 주식 분할도 단행했던 걸로 맞습니다. 알아요. 네. 그리고 21년도에 AI 데이 이때는 일주일 정도 주가 조정이 있었고 22년도 AI 데이 때는 30% 정도 주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치를 그냥 4년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조정이 있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은 평균을 내보면 10% 정도 평균을 내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시장이 다른데 평균 내는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갔었으니까 배터리가. 그럼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든 뭐 AI 데이는 단기간쯤에서는 주가에 불확실성을 준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뭔가 확연하게 얘기는 안 해요 항상. 저도 봤었어요. 예. 그냥 그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들먹거리고. 그 시장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게 아마 미국 특유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이겠죠. 그럼요. 예, 이렇게 편하게 입고 네. 나와서. 근데 또 저희는 또 국내 투자자분들 얼마나 화끈합니까? 우리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합니다. 안 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3월 2일 날 아침에 저 출근하고 씻고 준비할 때 조금 유심히 들어볼 예정이고 변동성이 생긴다면은 굳이 지금 변동성을 즐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흔들릴 때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인베스터 데이 이슈는 8.15 모닝톡 7시 장 시작전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같이 얘기해 주면 네, 되죠. 깨알 홍보까지. 대단하십니다. 이거 오늘 이야기인데 요거 조금 같이 하고 갈까요? 예. 일단 요거 제가 봤더니 저도 이제 사실 전고체 배터리 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이수화학이 있거든요. 예. 이수화학도 있었고 20% 올랐어요. 이렇게 잘 오르나? 그리고 아마 한농화성이 있죠. 맞습니다. 한농화성도 한 10,
이것도 한 20% 올랐다가 좀 17%. CIS도 맞거든요. CIS도 좀 덜했어요. 요건 조금 덜했나요? 네, 덜했습니다. 요건 한 6, 7%? 6, 7% 우습네요. 근데 미래 컴퍼니가 전고체 쪽입니까? 이게 시장에서 미래 오늘 컴퍼니가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 였다가 복강경 로봇 하던 회사 맞습니다. 아니에요? 로봇 엮인 날도 있고 네. 그때 삼성 얘기할 때 그때 엮였었고 네. 전고체 때도 가끔 엮여요. 나는 미래 컴퍼니가 사실 몰라. 제가 옛날에 저는 이 회사를 모니터 안 하는 지가 우리나라 국정감사 이후부터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후보와 관련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 한 5, 6년 전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쨌든 간에 요거 이슈가 이렇게 주가를 이 해석을 보면서 저는 어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파일럿 공장이니까 뭐 사실 의미가 아닌 건 아닌데 주가 저렇게 20, 30%가 움직일 정도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이 정말 세다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는 작은 종목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투자자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삼성? 삼성. 왜냐면 로봇 때 봤잖아요. 삼성. X할 때도 봤고. 그렇죠. 삼성이란 브랜드. 저는 삼성이 2월 초에 네. 퀄컴하고 그 노태문 사장이 맞습니다. CES 가가지고 세 명이서 당연히 안드로이드 구글 진영 만나는 게 맞는 거고 삼성 갤럭시 S23 칩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니까 8.2가 들어가니까 셋이서 으쌰으쌰 하는 건 맞는데 그 사진 한 장에 그냥 맞아. 애플과 반애플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끝났는데 그런데 이거 역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딱 했을 때 3, 4개 나오잖아요. 바로 네. 전고체 할 때. 이게 3년 전의 이슈입니다. 전고체 4년. 그러면은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종의 저는 어느 암기다. 암기. 암기. 예. 전고체 이슈 나오면 4개, 이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오늘 장중에 할 수 있지. 근데 막상 지금 30%, 20% 오른 거 내일 갭 상승하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저는 못 삽니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리즈너블한 가격대에 내가 눈을 봤어요. 5%. 이거는 한번 트면은 전고체는 세게 튀는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내가 눈을 보고 확인하고 내가 매매하는 게 스터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지금 오늘 끝나서 20% 올랐는데 30%인데 내일 갭 상승할 때 사야 된다. 드디어 전고체가 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여기 기사에도 잠깐 보게 되면 삼성의 이제 차세대 캡처가 되나 모르겠는데 차세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LED, 네. 지금 이제 XR 이야기에서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QD-OLED라고 그래가지고 퀀텀 닷 LED. 네. 이게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을 이제 삼성 바이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반도체 쪽에서 찜해둔 차세대 먹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어쨌든 순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이라고 해요. 근데 주가 이렇게 이제 하다 그랬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캐치 마크 주신 거죠? 네, 일단 그거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이수. 예. 이 차트는 좀 그런 차트인구나. 그래도 좀 모양은 좋잖아요. 거래도 터졌고. 하더라도 근데 밀릴 때 바로 들어가면 물리죠. 물립니다. 저는 물릴 것 같은데요. 네,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터디 영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네. 혹시 그래핀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얼마나 알렸습니까? 그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란 단어가 10년 전에 들었고 지금도 골프공에 그래핀 소재를 올려먹어야 비싸게 팔아먹어요. 맞아요. 근데 전고체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사실 나중에는 다 이쪽으로 가겠지만 하겠죠. 워낙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이슈가 오래 걸리니까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중간 점검한 거다. 이제 중간 점검했는데 주가가 이 정도면 와 정말 삼성글자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차세대 들어가고 그러면 다 들어갔죠. 삼성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 그럼 요 정도만 볼까요?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오늘 조금 전 의미 있게 봤는데 아침에 미스터 블루하고 몇 개 뭐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가 제일 셌죠. 탁탁탁탁 했잖아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저는요.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815니까요. 네. 웹툰이 만화에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예. 알았어요. 나는 기사를 보면서
아니 웹툰이 만화인데. 나는 MBC 예능 기한 24를 보면서도 저 만화가인데 그 생각만 했는데 네. 이 웹툰이 만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만화의 범주에 제가 정확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웹툰을 만화로 인정을 하고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를 사용 확대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느낌은 뭐냐? 이것도 여기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야 되는데 네.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법적인 테두리가 있고요. 네.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K 웹툰, K 컬처에 대한 게 조금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1월 달에 저희 컨텐츠 좋을 때 네. 웹툰도 좋았습니다. 1월 달에. 많이 갔죠. 잘 갔어요. 들이 날아가고. 네. 맞습니다. 한 달 반 쉬었어요. 쉬다가 오늘 첫 양봉이 팍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성장성 있는 섹터가 이런 정부의 이런 소식에 의해서 열렬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네. 시장은 스틸 얼라이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매 여부는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가 좋은지 핑거 스튜디오가 좋은지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이 오른 게 핑거 스튜디오가 제일 올랐잖아요. 네. 핑거 스튜디오가 시총이 가장 작습니다. 핑크가? 네. 아 시총이 작으니까? 작으니까는 이게 지금 뭐 미스터 블루든 뭐 키다리 스튜디오든 DNC 미디어든 네. 이게 단일 이슈가 아니고 그 섹터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건 그냥 가벼운 거. 그럼 요거 오늘 이건 뭐 어차피 큰 그림에서는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그동안 우리도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웹툰이 만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건 알지만은 그러니까 만화의 개 쪽에 넣어준 거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정부가 요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국정과제 58번. K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자는 K 콘텐츠 그러네요. 예. 어떤 뭐 해외 신뢰도 항상 있어가지고 공식화된 걸 그거 의미가 네, 크다는 네.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도 이제 지원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제적으로 이걸 이제 맞습니다. 카테고리에 넣어둔 거니까. 그럼 이 주가들은 이제 오늘 그냥 한번 환기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핑거는 너무 좀 시가총이 작은 것 같고 우리가 미스터 블루라 보면 될까요? 네, 미스터 블루가 가장 깔끔하죠.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차트입니까? 저는 바닥 확인. 바닥 확인. 네. 바닥 확인인 거 다음에 개별 이슈, 종목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서 갑자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이 DNC 미디어도 카카오 엔터 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네. 빈살만 돈.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 안 해주세요. 3월에 살만 개 사람 한국 온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올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살만 개래. 제가 이제 계속 저희 방송 듣고 퀄리티 방송 듣고 네. 이게 왜냐면은 이러면서 저도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한번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당장 오늘 오르는 거 지금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 못 잡았고요. 핑거스리 아침에 한 2, 3% 딱 뜰 때 잡지 않았으면 못 잡았습니다. 아, 그건 어려워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다음에 DNC 미디어를 매매할 만한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죠. 3월에 언제 올 거야? 그러면 찾아보고. 이제 언제 올지 찾아보고. 여기 또 카카오 엔터 쪽으로 돈 잔금 넣었는지도 보고 확인하고. 뭐 돈 넣었다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디테일한 개별 종목의 이슈를 파가지고 뭐 회사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시장의 결은 조금은 뉴스 플로우를 미리 앞서서 네. 리오프닝도 뭐 홍콩에서 오늘 마스크 벗을 것 같다. 그 전에 그거 사놨으면은 오늘 하나투가 5, 6%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 그게 뭐 한 2, 3주가 아니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좀 매매를 조금 약간 일정 매매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요거를 전문용어로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멘텀 플레이. 예. 이게 모멘텀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모멘텀 매매가 가장 워킹을 잘했었어요. 게임주 신작 발표하기 전에 사서 발표하는 날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멘텀 하니까 갑자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원고는 아닌데 네. 저랑 어제 잠깐 사석에서도 XR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늘부터 MWC가 있고 사실 보니까 저도 보도 자료 몇 개 나오는데 뭐 샤오미 같은 애들은 작정하고 190만 원짜리 스마트폰 나왔다는데 오늘 장중에 초반에 XR 관련해서 뭐 선익 이런 거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이 네.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선익 시스템? 네. 나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이거 아마 이게 선익이 와, 대표님이랑 오늘 뭐 예. 이건 펀드에서 담은 건가요? 이건 투신이면 거의 펀드고요. 아. 근데 요즘은요 안 담다가 연기금 들어갈 때 좀 강력하더라고요. 연기금이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합니다. 선익을? 예. 이런 종목류를 작은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직접 매매했다기보다는 위탁 줬을 거거든요. 위탁이요? 예, 위탁 줘서 그러니까 위탁 받은 기관에서 사면은 그러면 중소형제 펀드 혹은 네. 상호펀드 쪽에서 매매가 위탁 받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연기금 수급으로 찍힐 텐데 그러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쪽. 네. 오늘도 그래 대금이 1700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도 지금 막 최 GPT 어떻게 돼 오늘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뭐 LF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기관들은 또 이런 쪽을 사부작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 보. 여러분 우리 파리오분 다 보겠죠 이제. 네. 예, 대표님께서 몇 번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좀 가벼운 건 또 가벼워요. 네. 뭐 스코넥 같은 경우는 또 스코넥은 XX 아니 코세스 같은 애들은 또 코세스, 가벼워요. 아 가볍진 않구나. 역시나 디바이스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종목들 이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보다 OLED 디바이스 쪽으로. 장비잖아요 어떻게 장비 보면. 쪽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쪽 간다 뭐 그거는 근데 그 딥하게 알릴 필요까지도 없고. 근데 이건 그럼 약간 MWC 효과라 보시는 게 좋습니까? 저는 좀 더 후회를 봅니다. 오늘 뉴스단 보면은 애플에서 MR 할 것 같다. 주중에 약간 그런 것도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또 좀 늦춰진다는 늦춰진다 뉴스가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2세대 이야기를 맞아요. 고어밍치는 또 내년 25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오늘 뉴스는 또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게 뭐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딴 건 모르겠고 항상 헷갈릴 때 할 수 있는 거는요. 확실할 수 있는 건 주가가 워킹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지금 보니까 주가를 제가 선익하고 코세스 쳐봤고 만약에 이 뭐 스코넥이나 예를 들어서 약간 맥스트나 이런 걸 봐봤는데 컨텐츠나 플랫폼 쪽을 봤는데 확실히 컨텐츠나 플랫폼보다는 디바이스 쪽이 조금 더 그렇죠. 왜냐하면 XR기를 애플이나 삼성이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네. 그래서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만. 그런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한 요 정도였는데 약간 저한테 따로 준비해 주신 게 네. 제가 사실 요거는 사연은 아마 좀 이따 하고 네네. 저는 사실 이 섹터를 안 봐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엔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 SM의 현재 상황을 보면 뭐 그냥 욕 나올 정도거든요. 대표님 차라리 난 차라리 제 옆에 갖고 있으면 더하지 뭐 어쨌든 간에 SM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주주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거? 그냥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뉴스 플로우는 각자 찾아보시기를 하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저기 대표님 저기 잠깐 그 오늘 SM 수급 한 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뭐 잠에 돌았나요? 기타 보면 100만 주. 네. 이게 지금 물량 며칠 전에 언제죠? 2월 16일 날 67만 주 들어와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나 2월 16일 날 오늘 요건가요? 108만 주예요. 이거 누가 산 건가요? 이거 일반 법인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68만 주 살 때도 뭐 물어보니까 거래 고객 관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이거 지금 지분 싸움 하는 건 계속? 지들끼리?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내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뇌피셜에 가까울 수 있고 음. 근데 뇌피셜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사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기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의 주가 급등이 기타 법인 매수로 지금 외국인 팔고 개인 팔고 기관 다 팔았습니다. 오늘 6% 올랐는데 100만 주 들어온 것 때문에 오른 거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건. 요날 2월 16일 날도 그날도 기타 법인에서 살 때 67만 들어와서 7% 올랐습니다. 7% 올랐고 오늘도 6%. 이거 물밑 작업 지분 땡기는 거네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팩트다. 기타 법인 사서 오른 거다. 이건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 네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팩트만 얘기. 이건 팩트잖아요. 기타 법인 100만 주 들어와서 오늘 7% 오른 거 팩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아비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좀 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풀릴 때까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 여기서 요거는 대표님 싫어. 여기 그 다음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서 쫄리는데 SM 난리 났는데 JYP 신고가 YG 엔터 신고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슈는 SM에 국한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할까요?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항상 좀 더뎠었잖아요. JYP는 잘 가니까 제껴놓고 네. 그러면 뭐 어차피 보유자 영역이라 봅시다. YG 엔터 네. 오늘 쫙 솟았잖아요. YG가 보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빠질 때 험하게 빠져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뭐 7만 원대까지 있으니까 이 월봉 띄우는 게 낫겠네요. YG는 좀 볼핑 재계약할 때 됐네? 그거 올해 8월 달인가 6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기가 좀 남았는데 가다 말다 했던 이유가 항상 재계약 불확실성이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네. 제가 주봉을 띄운 건데. 뭐 저는 뭐 일단 오늘 포인트는 그거다. SM에서 뉴스가 막 양산되고 우리가 거기 쳐다볼 때 시장은 그 다음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고, 물론 이 SM 이슈가 이게 회사가 잘했건 안 잘했건 빼겠습니다. 빼고 그 이슈 때문에 엔터가 재평가 받은 건 맞습니다. 엔터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SM 이슈가? SM 이슈가. 어제 하이브가 갖고 간 다음에 SM 걸 갖고 오니까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이브가 좀 떴잖아요. 같이 몸값이?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은 하이브가 떠요. 그러면 다른 YG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더 높잖아요. 하이브가 훨씬 40배 나올 텐데 YG 20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럼 YG 차트는 오늘 대량 거래도 실었고 수급도 연기금도 최근 5일 동안 담고 있고 그럼 좀 조금 관심을 조금 이제 직접적인 뭐 의견이 어렵겠지만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하루만 산다, 나는 단타쟁이다, 나는 단타다면 YG 플러스까지 봐도 될지 그건 좀 별개인가입니까? 다릅니다. YG 아예 플러스는 다른 거. YG 플러스는 나중에 들어오고요. 일단 YG 많이 보신다면 왜냐 지금은 엔터의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재평가 할 때는 재평가가 뭐 오늘 내일 이틀에 끝납니까? 그건 시간을 아니겠죠.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평가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내가 이때부터 정서 플레이를 시작해야지. 분할 매수. 또 비겁한가요?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도 그림이 좋아서 한번 봤어요. 그림 좋네. 저는 이 엔트 말고 다른 엔트만 그냥 밀고 가는데 보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저희가 그동안 받은 사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끝판왕 사연입니다. 끝판왕. 차마 제가 여기를 했는데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러네.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이야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건가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사연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10%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공감해서 만약에 이것을 판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라고 고차원적인 종목 찍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예를 들어 한 7만 원 정도라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도 좀 있는데 니들이 자꾸 방송에서 개별주 얘기하니까 개별주 이야기하고 늘어진다 하고 이거 들고 있으면 뭐 약간 그렇다고 하니까 좋아 내가 이거 10% 손실인데 뭐 요새는 뭐 개별주 사도 20, 30% 간다는데 그래서 뭐 사면 된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차장님의 정말 처음 함께 하시는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저 이런 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처음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정말 금액도 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만 자릅니다. 저는 반을 일단 자르고 삼전 하이닉스 100주씩 있으면 50주씩 자릅니다. 50주씩 잘라서 자른 거가 예를 들어 1억이라 칠게 편하게 그냥 1억인데 그러니까 5천 갖고 있는 거 그냥 1억씩 갖고 전체 1억인데 5천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반 팔면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5천만 원을 1,000만 원씩 개별주로 삽니다. 5개를? 2개 정도. 2개 정도? 다 3천 냅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씩 수익이 날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실습니다. 3천, 1,000. 이게 뭘 실을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를 조정받으면 늘 거예요. 아마도 웹툰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는데 저는 개별주 플레이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다 들어갔을 때 못 판다는 게 가장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데 포트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는 개별주로 좀 사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조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집과 근데 이제 투자가 네, 입장에서는 지금 1억 기준으로 10%면 1,000만 원 손실 중에서 500만 원을 확정 손실을 지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확정 손실을 지었고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1,000만 원씩 나눠 사 버리면 그거요. 네. 장 적당히 괜찮으면요. 두세 달이면 답니다. 두세 달 정도. 그렇게 이제 약간의 리밸런싱가 그걸 하신다는 거네요. 제가 이제 맨날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고객들한테도 얘기하는 말인데 급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손실을 확정 지은 상태잖아요. 근데 은근히 대형주를 10% 정도 손실하시는 분들이 더 급해요. 제 말이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역대급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님 더 잘하시겠지만은 대형주 10% 손절은요. 내 주식계를 떠날까 말까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삼성 하이닉스 30% 물렸 그럼 아쉬운데 이게 제일 고단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조금씩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게 한 500만 원 샀다가 뭐 1억 입장에서 500 사면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티도 안 나요. 처음에 봤을 때. 근데 그게 갑자기 한번 딱 튀면 20%씩 튀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럼 그게 20% 수익 나면 100만 원입니다. 네. 1%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10번만 하면 다 합니다. 왜냐면 그럼 새로운 베팅을 할 때도 조금 부담이 없고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살짝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자금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얼마 안 사, 500밖에 안 샀으니까. 1억 입장에서. 500은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포타에서 5% 정도? 그 정도는 내가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 개, 그리고 또 추천은 오른 거 말고요. 안 오른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를 만.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잠깐 중간중간에 뭐 특정 종목을 거래하는 좀 그렇고 거래가 없다가 조금 이제 주목을 받는 앞으로 이런 일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1월 달에 핫했었던 것들이라든지 2월은 지금 핫했고 내일까지 그럴지 모르겠으니까 이미 너무 많이 4배씩 올라 있잖아요. 그거는 8일을 매일 보셔야겠네. 내일 보시면 아침에 선배님들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제 머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도 되고 단 또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나를 스며들게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문을 냈는데 우리 박 선수님이 현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좋은 인사이트 되길 바라면서 어쨌든 벌써 약속한 시간이 돼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월이 좋았을 수도 있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각자의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3월에 여러분들의 정신은 매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 힘내시고 저희는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